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이적 시장에서 확실한 전력 보강으로 많은 축구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첼시가 이번 시즌 가지고 있는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첼시는 이적 시장에서 공격 라인에 윌리안과 페드로처럼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났지만 베르너와 지에흐처럼 젊고 신체적인 능력이 전성기에 들어서고 있는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풀백에는 7회, 중앙 수비수 자리에는 티아고 실바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고, 여기에 더해서 하베르츠 또한 영입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적극적인 이적 시장을 보내면서 다양한 포지션에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은 첼시가 지난 시즌 공수양면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첼시의 축구를 살펴보면 첼시는 리버풀과 맨시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팀이었고, 패스의 정확도 또한 리그에서 가장 높은 팀 중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램파드 감독은 볼을 점유하면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시즌의 공격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첼시의 공격 방식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데이터 분석 업체인 옵타에서는 한 팀이 볼을 소유하기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득점이나 슈팅을 기록하거나 상대팀에게 볼을 빼앗기는 것처럼 볼을 소유하는 행위가 끝나는 시점까지를 하나의 시퀀스라고 정의하는데요. 이때 시퀀스 중에서 슈팅으로 마무리하거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한 번 이상의 볼터치를 가져간 시퀀스를 공격적인 시퀀스라고 정의하고, 공격적인 시퀀스에서 10번 이상의 패스를 주고받았다면 빌드업을 통한 공격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기록을 보면 첼시는 빌드업을 통한 공격 상황이 맨시티와 리버풀 다음으로 가장 많은 팀인데요. 결과적으로 램파드 체제에서 첼시는 역습을 통해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기보다 볼을 점유하고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지공을 통한 공격 상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첼시의 문제는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공격적으로는 좋지 않은 경기를 펼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 첼시는 점유율이 50% 이상이었던 경기가 35경기였고, 그 중에서 점유율이 60% 이상은 21경기, 70% 이상은 5경기였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경기 기록을 보면 점유율이 60% 이상, 그리고 70% 이상으로 갈수록 평균 승점이나 평균 득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점유율이 70% 이상인 경기는 표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첼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했을 때 오히려 경기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상대가 밀집 수비를 형성하고 있을 때 첼시는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첼시는 공격 라인에 위치한 선수들이 확실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주전으로 활약했던 에이브라임이나 윌리안, 그리고 마운트 같은 선수들은 공격 상황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결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장점이 있는 선수들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첼시를 상대하는 팀들은 수비 라인을 후방으로 내린 이후에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팀이 밀집 수비를 만들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공격 지역에서 첼시의 공격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는 건데요. 이때 첼시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격을 진행하던 공격수들이 좁은 공간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격진의 플리식을 제외하면 에이브라임이나 윌리안, 그리고 마운트나 바클리 같은 선수들은 좁은 공간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장점이 있는 선수들은 아니었고, 페드로나 허드슨 오도이, 로프터스 치크는 부진한 활약과 부상으로 지난 시즌 팀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첼시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상황에서 공격을 유연하게 풀어줄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지난 시즌 공격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첼시의 공격이 답답한 상황에서 첼시의 공격의 해결책이 되어줬던 선수는 지루였는데요. 신체 능력이 훌륭한 지루는 밀집 수비 사이에서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낸 이후에 득점을 기록해줄 수도 있었고, 지루가 수비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동료 선수들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는 수비라인 사이에서 몸싸움을 버텨주는 힘이 부족했던 에이브라임보다 지루가 확실히 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에이브라임보다 지루가 선발로 출전하는 시간도 많고 훨씬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루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첼시의 경기 방식에서 첼시는 지공 상황에서 좀 더 세밀한 공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이 필요했고, 지에흐나 베르너 같은 선수들을 영입했는데요. 당연하게도 첼시는 이번 시즌 이 두 선수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르너와 지에흐가 지공 상황에 적합한 선수인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이적 당시에도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었던 부분인데요. 지에흐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서 아약스 시절에도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플레이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증명했지만 아쉬운 것은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체적인 힘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에흐의 킥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수비라인 밖에서 공격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주는 역할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결국 수비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것도 필요한 만큼
상대적으로 거친 수비가 자주 나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지엘가 수비수들의 압박을 이겨내고 자신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가 첼시에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베르너 또한 원톱으로 배치되었을 때는 지공 상황에서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베르너가 수비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주거나 지켜주는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서 라이프치히에서도 폴센과 투톱으로 나올 때가 대부분이었고, 폴센이 상대 수비와 볼을 경합해주면 베르너는 경기장 전체를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폴센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는 형태로 플레이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 시즌 베르너가 라이프치히에서 보여준 활동 반경만 봐도 최전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첼시에서도 베르너를 최전방에 혼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베르너가 최전방에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르너를 활용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 단 한 경기였지만 프리시즌에서 램파드 감독이 보여준 방법은 베르너가 자신의 넓은 활동 반경을 살려서 자유롭게 움직이면 이때 로프터스 치크나 허더슨 오도이가 최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형태였습니다. 프리시즌의 경기 장면을 봐도 베르너가 최전방에 머무르지 않고 측면에 빠져있을 때 로프터스 치크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첼시가 하베르츠를 강력하게 원하는 것도 램파드 감독이 이러한 공격 방식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베르츠는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서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될 때도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수고, 측면에 배치될 때도 전방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는데요. 따라서 베르너가 폭넓게 움직일 때 하베르츠가 중앙이나 측면에서 침투해 들어가는 패턴을 램파드 감독이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베르너의 파트너로 지루를 배치해서 지루가 최전방에서 볼을 경합할 때 베르너가 공간을 찾아 뛰어들어가는 형태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베르너가 측면에서도 뛸 수 있기 때문에 지루와 베르너가 함께 출전할 때는 베르너를 측면에 배치하고 지루가 중앙에서 볼을 잡을 때 베르너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한편 시레를 영입한 것도 공격 상황에서 왼쪽 풀백의 공격력에 대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첼시는 지난 시즌 오른쪽에서는 아스필리쿠에타와 리스 제임스가 있지만 왼쪽에서는 알론소와 에메르송이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에메르송은 공수양면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알론소는 공격적인 윙백으로 활용될 때는 좋은 활약이었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포백을 활용할 때는 측면 수비를 공격적으로만 쓸 수 없기 때문에 알론소의 수비력이 큰 문제가 될 때가 많았고, 결국 아스필리쿠에타를 어쩔 수 없이 왼쪽에 배치하면서 왼쪽 측면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따라서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공격과 수비를 빠르게 오갈 수 있는 7렐의 영입은 왼쪽에서는 7렐, 오른쪽에서는 아스필리쿠에타가 측면 공격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첼시의 공격 작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캉테의 움직임도 지난 시즌 첼시의 공격 작업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캉테는 콘테 감독 시절과 사리, 그리고 램파드 감독 시절의 역할에 큰 차이가 있는 선수인데요. 콘테 감독 시절에는 수비라인 앞에서 수비를 보호하거나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상대의 볼을 빼앗아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면에 사리와 램파드 감독 시절에는 조르지뉴를 중심으로 캉테가 좀 더 높은 위치에 배치될 때가 많았는데요. 여기서 캉테는 공격 상황이 되면 과감하게 공격에 가담해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캉테는 공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캉테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았고, 첼시 또한 캉테가 공격적으로 부진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미드필더의 공격 가담이 부족해지고 공격 작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리그에서 캉테가 조르지뉴와 함께 나와서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을 때와 캉테가 조르지뉴와 함께 출전하지 않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되거나 코바치치와 함께 나와서 좀 더 수비적인 역할을 맡았을 때 첼시의 성적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르지뉴와 캉테가 함께 나왔을 때는 1승 4무 5패로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지만 캉테가 혼자 나왔을 때는 7승 2패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캉테에게 공격 가담을 요구했을 때 캉테의 활약도 좋지 않고 첼시의 성적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 첼시는 캉테를 조르지뉴와 함께 기용하면서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하느냐, 아니면 캉테를 보다 낮은 위치에 기용하면서 수비적인 역할을 부여하느냐가 첼시의 경기 운영에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티아고 실바의 영입은 불안했던 첼시의 수비에 큰 도움이 되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첼시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득점이 많은 팀이었지만 실점 순으로 순위를 나열하면 리그에서 11위였습니다. 그만큼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은 팀이었는데요. 특히 헤더를 통한 실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첼시는 리그에서 세 번째로 헤더를 통해 실점을 가장 많이 허용한 팀이었고, 전체 실점 중에서 헤더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티아고 실바는 중앙 수비수 중에서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좋은 위치 선정으로 공중볼 경합에 장점이 있는 선수고,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증명했지만 여전히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 만큼 첼시의 불안했던 수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시즌 첼시의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영입된 선수들을 기준으로 지난 시즌과 비슷한 전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변화를 준다면 베르너와 지루가 투톱으로 배치되거나 지난 시즌 종종 사용했던 3백을 활용해서 최전방 공격수 밑에 2명의 선수를 배치하는 전형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번 시즌 첼시가 가진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수준 높은 영입을 통해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확실한 전력 보강에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첼시. 과연 첼시가 이번 시즌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보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